안녕하세요. 구마담의 이야기입니다. 1996년 중국의 도심 번화가 여러 곳에서 시신 조각이 가득 담긴 가방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월. 이른 아침 도시의 중심 상업구인 장시성 신제커우 거리에 버려진 가방 하나가 한 청소부에 의해 눈에 띕니다. 여성 청소부였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익혀진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가방. 네. 아이고 고기네. 오늘 고기 실컷 먹겠다. 청소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돼지고기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맛있게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요리를 하려고 고기를 만졌더니 꺼냈더니 사람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 고기 덩어리 속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고깃덩이 사이에서 사람 손가락 3개가 나옵니다. 아주 정교하게 칼로 도려낸 조각들. 다름 아닌 인육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설마 사람의 시체일 줄은 몰랐어요. 인육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몰랐죠.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같은 날 31일, 이런 시신 조각은 난징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샤오펀지아오 인근 주택가와 난징대학 정문 근처, 도로 및 체육관 등등. 캠퍼스 안 밖에서, 난징대학 캠퍼스 밖과 안에서 시신 조각 가방이 여럿 발견됩니다. 난징대학과 조금 떨어진 쇠이조강 지역의 쓰레기통에서는 침대 시트에 쌓인 신체의 부위도 발견됩니다. 총 2,000여 점으로 잘게 조각난 시신은 본래 주인의 형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식별하기 힘들죠. 그 무게는 총 32kg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머리 등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은 일부 부위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빨간 코트 등이 속속 발견되면서 희생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육 조직과 모발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는 여성으로 판명됩니다. 1976년생인 피해자 여학생 다오아이칭은 중국 장수성 타이저우시의 농촌마을에서 난징으로 유학을 간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난징의 털을 잡은 지 고작 3-4개월 만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아이칭이 이렇게 참혹한 범죄의 희생양이 될 만큼 주변에서 오난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애정 문제에 연루될 일도 없었고 농민 집안이고 아직 학생이니 큰 재산이 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친구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닥 사교적이진 않았기에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닙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알아낸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에 돌입했으나 수사망을 좁힐 수 있는 범행 동기 추정 단계부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어째서 왜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죽였고 시신을 또 여러 조각으로 나눈 것일까요? 아이칭의 마지막 행정은 시신 발견 9일 전입니다. 1월 10일입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던 여학생이 학교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전기 밥솥을 사용합니다. 이때 기숙사 반장이었던 아이칭은 함께 처벌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그녀의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는 것. 그녀는 그날 오후 친구들에게 몸이 좋지 않다며 결석 사유를 교수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그 후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갑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아이칭은 침대 위에 이불을 펼쳐둡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자야 할 거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기숙사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산책 중 난징대학교 남쪽 지점에서 한번 목격된 후 그녀는 2,000점 이상 토막난 상태로 그렇게 발견됩니다. 캠퍼스 밖에서 표적 살해를 당한 것이라는 추정의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혹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사이코를 만났던 것은 아닐까?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반을 난징대에 배치합니다. 그리고는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인근 주변 대부분을 신문하며 3개월간 광범위한 조사를 벌입니다. 난징대 학생 전우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모두 세세히 밝혀야만 했죠. 아이칭과 친분이나 관련이 있는 모든 인물들을 조사해도 혐의점을 찾기 힘들자 경찰은 무차별 범죄 쪽으로 무게를 또 싣게 됩니다.
난징의 거의 모든 경찰 인력은 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범인은 첫 번째, 난징대 캠퍼스 인근에 살고 있고 두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해 시신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범인이 이동하면서 무거운 가방, 인육이 들어있는 가방을 옮겨야 했다라고 본 것이죠. 이를 근거로 경찰은 시신 유기 현장에 있었거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죠.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범인은 아이칭의 신체를 잘게 절단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는 삶기까지 하는 무차별적으로 훼손했으면서도 머리와 손가락 3개만큼은 온전한 상태로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칭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 방향을 또다시 전환합니다. 범행 수법을 토대로 살인범 신원을 밝히려는 것이죠. 토막 살인 방식에 비춰볼 때 범인은 상당히 전문적, 특히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이층의 시신을 본 경찰관은 손과 발이 매우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칼날이 뼈처럼 단단한 부분을 완벽하게 피해갔다라는 점에서 수사관들은 정육점 주인이나 의사, 법의학자 등이 범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근의 관련 종사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설에 불과했고 가시적 성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끝끝내 경찰은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당시에는 부족했고 온갖 가설에 허우적대다가 경찰의 초등 조사, 혼선을 빚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범행 현장도 찾지 못했고 유력 용의자 특정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난징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은 그렇게 3개월 후 별 소득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아이칭의 죽음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잔혹한 범죄였던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지금도 화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화권 작가 여러 명이 사건을 각색해 소설을 내기도 했고 누리꾼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범죄 관련 증거와 가설을 모아서 나름의 추리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교의식 연루설도 있고 아시아 최초로 소장 인식을 성공한 난징의 종합병원의 의료 실험실 등등 온갖 음모론이 아직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가미한 누리꾼들이 과도한 재해석이 반복되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릿해진 채 도시 괴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범인의 잔인함과 치밀함이죠. 당시 수사기법이 부족했던 시기에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의 범죄 수사 기법이 적용되었다면 분명히 해결했겠죠.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을 넘어서 중국 범죄사 중 가장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